나는 큰 비밀이 있다. 지인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써리모에게만 내 얘기를 살짝 공개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왔다. 내 자랑이지만 공부도 곧잘 해서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큰아빠가 내가 입학한 대학가 근처에 살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엄마께 매달 하숙비를 넉넉히 붙이는 조건으로 큰아빠 집에서 살게 되었다. 큰아빠는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무척 바빴고 큰엄마는 집 근처에서 마카롱과 커피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셨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큰엄마의 마카롱은 그 지역에서 무척 유명했고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해서 나는 큰엄마에게 마카롱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졸업 시즌에는 마카롱 꽃다발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큰엄마가 판매하는 커피도 꽤 맛이 있어서 원두도 함께 팔았다. 이렇게 큰아빠 부부는 각자 가게를 운영했다. 그런데 큰아빠 부부는 자녀가 없다. 내가 어릴 때 큰엄마네 집에 놀러 가면 큰엄마는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고 어린이날, 성탄절에는 잊지 않고 선물을 사주셨다.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를 적은 카드도 잊지 않았다. 내가 고3이 될 때까지 말이다. 어릴 때 서울에 놀러 가면 큰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유독 관심이 많으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엄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바캉스 갈 때 기준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해 준 적도 있었다. 그때 큰아빠네와 부산에 갔었는데 배도 타보고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원 없이 놀았던 기억이 난다. 나에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귀엽기도 했지만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니 엄마를 뺏긴 기분에 여동생이 마냥 예쁘지 않았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큰엄마는 나를 많이 챙겨주셨다. 나는 수업이 없는 날에는 큰엄마의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다. 큰아빠는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를 낸 날에 급하게 나를 부르기도 했다. 부부가 각자 다른 매장을 운영하니 서로 얼굴 볼 새도 없는 것 같았다. 큰아빠네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부부로서의 정은 그다지 없어 보였다. 그래도 큰엄마는 내가 와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큰엄마는 40대 후반이었다. 내가 큰엄마 집에서 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되었다. 큰엄마는 점점 옷을 편하게 입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있었고 큰엄마는 롱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거나 소매가 없는 긴 원피스를 입기도 했다. 그런 큰엄마의 모습에 나의 몽둥이는 거침없이 본성을 드러내서 나도 집에서 긴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다. 큰엄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해주셨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젊고 건강했다. 큰엄마가 매일 저녁에 샤워하고 나올 때면 나의 무기는 자동 반사 현상이 일어났다. 큰엄마는 선플라워 향수를 좋아했다. 큰엄마 곁을 지나갈 때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우리 엄마는 향수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큰엄마는 늘 청결했고 늘 기분 좋은 꽃향기가 났다. 어느 날 큰엄마에게 큰엄마는 왜 아이가 없어요? 큰엄마가 이렇게 미인인데 큰엄마 닮은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예쁘게 키웠을지 눈앞에 서네요라고 했다. 순간 큰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집안 공기가 50도는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차,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느꼈지만 어차피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큰엄마는 나도 기준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중에 기준이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큰엄마의 맑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큰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같이 맥주 한잔하자고 했고 내가 준비해 오겠다고 했다. 그날은 큰엄마가 허벅지를 덮는 롱티셔츠와 핫팬츠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큰엄마는 냉장고에서 흑맥주와 안주를 챙겨왔고 큰엄마와 맥주를 여러 병 마시게 되었다. 큰엄마는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먼저 풀어놓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곧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다. 큰엄마는 대학교 4학년인 23살의 큰아빠를 소개받아 5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세간도 별로 없이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맞벌이 하면서 살림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 아이를 갖자고 가족 계획을 세웠는데 큰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큰아빠와 큰엄마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우리 부부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일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큰아빠는 돈을 벌수록 돈 욕심을 부렸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단다. 두 식구 사는데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새로 나온 가전제품을 사들이고 차를 바꾸는 식으로 말이다. 큰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큰아빠는 일에 빠져서 큰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돈만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큰엄마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지만 부부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형제는 큰아빠, 아빠 이렇게 둘이다. 큰엄마에게는 내가 첫 조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옷도 많이 사주고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몰래 내 학원비도 지원해 줬다고 했다. 공부 잘하는 우리 기준이에게 공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큰엄마는 엄마한테 내색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큰엄마에게 큰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들 역할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큰엄마는 너무 고맙다며 우리 기준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돼서 나랑 말도 잘 통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큰엄마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주변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끈이 없어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아이 없이 결혼 생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큰엄마는 내 다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있었다. 큰엄마는 나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다. 아이 없으니 공허한 마음에 일만 하고 살았고 돈은 벌었지만 집에 와도 아이 소리가 나지 않으니 쓸쓸한 음은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40대 후반의 큰엄마는 여전히 아름다운데 부부간의 정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큰엄마가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들면서 큰엄마의 충격적인 고백도 듣게 되었다. 큰아빠는 지점을 여러 개 관리하고 있으면서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바람을 피운 적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나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다고 했다.
남들이 보기엔 아이 없이 돈 잘 벌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남편은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큰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예쁜 와이프를 목석처럼 보는 큰아빠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큰엄마는 울음이 터지니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큰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큰엄마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큰엄마는 코를 풀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기준이 앞에서 주책맞게 별말을 다 했네.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하며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런 큰엄마가 너무 사랑스러 보였다. 큰엄마는 내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에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다. 큰엄마는 자고 있었다. 묵은 감정을 쏟아내고 자고 있는 큰엄마를 그대로 두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큰엄마를 안아 안방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돌아서는데 큰엄마는 기준아, 내 옆에 있어 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큰엄마 사랑해요. 나도 큰엄마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큰엄마랑 살면서 내 머릿속은 큰엄마로 꽉 찼어요 하며 큰엄마에게 안겼다. 큰엄마에게서 선플라워 향기가 올라왔다. 큰엄마는 내 등을 쓸어 주었다. 나는 큰엄마를 꽉 껴안고 이를 치렀다. 처음에 큰엄마는 나를 밀어냈지만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큰아빠같이 나쁜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큰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큰엄마를 지켜줄게요. 그동안 힘들었죠? 라고 했고 큰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했다. 우리 제발 솔직해지기로 해요. 큰엄마 사랑해요. 큰엄마는 체념한 듯 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며 따라주었다. 큰엄마는 처음에는 무척 부끄러워했지만 큰아빠 품에 안긴 지 5년도 넘었다고 하며 한 번만 더 하자고 조르기도 했다. 나는 큰엄마가 귀여워 또 사랑을 나눴다. 큰엄마는 여보,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나는 큰엄마 사랑해요 라고 또 고백했다. 큰엄마는 나와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자세를 취해줬다. 큰엄마의 체온은 너무도 따뜻했다. 큰아빠는 복을 걷어차고 있는 나쁜 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큰엄마는 점점 더 활기차게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부도 좋아졌다. 나는 큰엄마 옆에 꼭 붙어서 일도 사랑도 함께 했다. 그리고 큰엄마의 멋진 애인이자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썰이모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큰엄마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백허그를 했다. 큰엄마, 나 오늘 너무 급해라고 하며 큰엄마와 즉흥적으로 사랑을 나눈 적도 있다. 대학교 1학년은 큰엄마 집에서 일하면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지만 나는 큰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기 위해 2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 입대 전에 큰엄마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큰엄마는 마카롱 가게를 며칠 닫았고 나는 부모님 댁에 친구들과 여행 다녀오기로 했다고 말해놨다. 큰엄마는 큰아빠에게 친구들과 여행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여행을 떠났다. 큰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았고 나는 큰엄마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큰엄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카롱 가게에서 함께 일할 때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티가 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큰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나는 앞으로 큰엄마만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큰엄마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이제 제대하면 여자친구도 여러 명 만나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큰엄마 같은 여성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큰엄마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 나는 군에 입대했다.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배치를 받아 생활하다가 면회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면회를 왔는지 궁금했는데 큰엄마가 서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나는 마음이 급했지만 큰엄마와 샤워를 했고 일을 치렀다. 밤새도록 말이다. 큰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고 자주 면회를 오겠다고 약속했다. 큰엄마는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나는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아기 아빠가 된 나는 지금도 큰엄마와 만나고 있다. 큰엄마랑 암호를 하나 만들었다. 큰엄마가 문자로 그 암호를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큰엄마에게 찾아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곱고 예쁜 큰엄마는 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은 노후를 즐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그 식당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저로선 손님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직도 손님분들 하나하나 전부 기억이 날 만큼 생생합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겠죠.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상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고된 것보다 사람한테 질려서 장사를 접는 분도 꽤 있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어요. 맛이 없다,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등등 이상한 걸로 트집 잡아서 계산을 거부하는 손님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랫동안 식당을 잘 운영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유일한 스트레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인사시키려 데려온 날, 첫인상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생긴 것도 예쁘고 성격도 똑부러진 게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줄 것 같았죠.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덜렁대고 물건도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하고 똘똘해 보이는 며느리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남들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장가버리면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홀가분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들 장가를 잘 보냈다고 자랑할 정도로 며느리를 예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둘이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아직 요리에 서툰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이것저것 싸주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제가 한 김치를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서영이 원래 잘 안 먹니? 서영이가 원래 남의 집 김치는 잘 못 먹어.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그러니까 엄마, 서영이한테 뭐 먹으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 내가 그런 적 있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정말로 며느리는 저희 집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우연히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신혼집에 놀러 갔다가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제가 반찬 보내줄 때마다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깍두기, 열무김치, 겉절이 등등 종류별로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는데도 며느리는 꼭 사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한 김치는 안 먹으면서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뭘 먹고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영아, 둘이 어떻게 먹고 지내니? 아침엔 빵 먹고 저녁엔 시켜 먹어요. 그래도 집밥 좀 하지 그러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요리를 해야 할 텐데 말이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반찬 좀 더 갖다 주게? 괜찮아요. 저희 친정에서 반찬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름 식당 운영하며 손맛으로 유명한데. 멀잖아요. 다음에 갖다 주세요. 나중에 아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본 걸 가지고 며느리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 후 단 한 번도 저를 신혼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안사돈은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끔 전화해서 물어봤죠. 내가 한번 갈까? 반찬 안 필요하니? 어머님, 반찬 필요 없고요. 먼 길 오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먼 길이니? 차 타면 금방 가는 걸. 집이 더러워요. 내가 가서 치워주면 되잖니. 다음에 오세요. 저희가 오늘 좀 바빴어요. 많이 바쁜가 보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한번 가마. 네, 어머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지금 회사라서 회의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그래? 미안해. 괜히 바쁜데 시간 뺏어서. 아니에요. 그럼 끊을게요. 오라는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저도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막무가내인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제가 한 반찬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외식하자고 해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면서 집밥만 먹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맨날 빵 쪼가리며 몸에 좋지도 않은 배달 음식을 먹는 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전날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제가 무작정 아들 부부의 신혼집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집 근처까지 왔는데 반찬 좀 주려고. 어디신데요? 여기 아파트 보이는데?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저희 지금 밖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을 좀 놓고 가도 되겠니? 현관문 앞에 놓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 그러마. 며느린 죽어도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겁게 들고 온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는 문 앞에 반찬을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반찬 먹어봤니? 네, 어머님. 너무 맛있던데요? 그래,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가끔씩 부탁할 걸 그랬어요.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야. 너희가 잘 먹어서 너무 좋네. 다음엔 뭐 해줄까? 반찬 더 필요한 거 없어? 일단 먹어보고요. 그래, 알았어. 바쁠 텐데 이만 끊자. 며느리가 웬일로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신나서 더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 집 앞에 반찬을 매번 놓고 왔죠. 며느리는 가끔 반찬 빈통을 가져와서 저에게 어머님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반찬이 너무 짜지 않았니? 소금을 많이 쳐서. 괜찮던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손맛이야 뭐 늘 최고잖아요. 그래, 잘 먹어주니 내가 고맙네. 그나저나 문 앞에 반찬을 매번 둬가지고 음식이 쉬진 않을까 걱정이야. 그런 건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그래도 반찬 안 상하고 맛있던데요? 덕분에 반찬 걱정 없어서 좋아요. 제가 은근히 흘렸는데도 며느리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번호를 알아도 제가 막 찾아가겠어요. 그냥 반찬 줄 때만 잠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교육자 집안의 딸로 바깥 사돈이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성품이 온화하시고 자상하셨죠. 딸을 대기업까지 보내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교양이 있는 집안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저와 남편은 고졸이었고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그나마 명문대까지 진학시킨 것이지 저희는 사실 학력으로는 사돈댁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며느리는 저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TV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거 읽을 수 있어요? 저건 읽을 수 있지. 어머, 그래요? 신기하네. 그게 신기하니? 나 그래도 외국 가면 더듬더듬 말 통한다니까? 그렇구나. 저는 어머님 영어 모르시는 줄 알았죠. 이래봬도 학창시절 때 공부 곧잘 했어.
그리고 가끔 이상한 용어를 대면서 저더러 아냐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기분이 나빴죠. 그 말투가 항상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지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 식당 장사 열심히 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학벌로 저를 깔보는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했죠. 아주 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찬을 가득 싸들고 며느리 집 앞에 두고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로 바로 받더라고요. 네, 어머님. 어디니? 밖이에요. 집 앞에 반찬 두고 간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희들 반찬 없을까봐. 이것저것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잘 먹고 다음에 보자꾸나.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평범하게 전화통화를 한 후 끊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반찬 보자기 속에 지갑을 끼워넣고 왔다는 걸 알게 되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르려던 찰나 저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 앞에 놓고 간 반찬통을 일일이 열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찬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바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만든 반찬을 씻기도 전에 버리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서 있으니 며느리가 뒤돌아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안 가셨어요? 너 지금 반찬 버린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태껏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렸어?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말을 했어야지. 이게 무슨 낭비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말하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저도 난감했어요. 매번 반찬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다고요. 반찬 필요 없다고 해도 귀엽고 밀어넣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가 해준 반찬을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희 사실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렇고 그이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깥에서 사 먹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집에서 먹으면 다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 때문에 냄새나는 것도 불편하고 저도 힘들었어요. 내가 해준 반찬이 왜 싫은데? 더럽니? 시어미가 만든 반찬이 더럽냐고?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절대 어머님을 무시해서 버린 게 아니라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무튼 그래도 이번 건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물었어요. 반찬 먹었어? 어? 엄마가 해준 반찬 먹었냐고. 엄마가 우리한테 반찬을 해줬어? 내가 매번 반찬 한가득해서 집 앞에 놓고 갔어. 그걸 계속하고 있었어? 아, 나는 이제 반찬 안 해주는 줄 알았지. 계속하고 있었어. 너는 그걸 왜 몰랐어? 나 요새 매일 야근했잖아.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지.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다 버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이, 설마 서영이가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오늘 보고 오는 길이야. 진짜로? 반찬을 다 버렸다고? 그래. 식지도 않은 반찬을 다 갖다 버리고 있더라. 엄마 상처받았겠다. 상처 정도였겠어? 내가 지금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맛도 보지 않고 버릴 수가 있냐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영이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걔가 까다로우면 너라도 먹여야지.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버려? 냉장고에 냄새나는 걸 싫어해. 아마 그래서 버렸을 거야. 너 지금 아내 편 드는 거야? 서영이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 걔한테 전해. 앞으로 내가 반찬 절대 안 해줄 테니 음식 낭비 좀 하지 말라고. 애가 음식 귀한 걸 모르네, 어? 얼마나 교육을 잘못 받았으면 음식을 버리냐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 미안해.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서 반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지요. 그러니 얼씨구나 하고 며느리는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꾹꾹 참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식당을 운영하던 때여서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식당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 사건도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았죠. 저희 식당에 아주 오랫동안 일해주시는 알바생 아줌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와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함께 했으니 초창기 멤버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일을 잘 해주었고 식당에 애정도 넘쳐나는 사람이라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 동생으로 지내며 저는 가끔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그날 제가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내가 해준 반찬을 죄다 갖다 버렸지 뭐야? 어머, 그걸 아깝게 왜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며느리를 보지도 않아.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 거의 대부분이 그럴걸요? 시어머니가 반찬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 왜? 반찬 해주면 돈 아끼고 좋잖아. 정말 입맛에 안 맞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엮이고 싶지 않은 거겠죠, 시어머니랑은. 정말 너무하네. 시어머니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다. 이제는 며느리가 상전이야. 그래도 나중에 며느리 식당 물려주려면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 내가 해준 반찬도 질색을 하는데. 그리고 물려받는다고 하겠어? 대박집도 아닌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당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대박까지는 아니었어요. 소박하게 단골 몇 분 계시고 저와 알바생 한 명으로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저희 식당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식당 일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면서요. 저도 딱히 며느리에게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알아서 처분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저희 식당이 두각을 드러냈고 줄을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에 한번 나오게 된 후부터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죠. 그래서 저희 식당은 급격히 바빠져 일해주실 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알바생을 더 고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구해도 그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주말에는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웬일로 며느리도 같이 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지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어머님, 가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건 왜? 저도 사실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집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이 안 돼서요. 아들 태어나기 전부터 쭉 식당에서 일했지. 개업은 좀 더 있다 했고. 대단하시네요. 어머님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저도 알아둬야죠. 나중에 물려받으려면요. 식당을 물려받는다고? 네. 어머님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남편은 요리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식당 일 안 할 테고 그렇다면 제가 물려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대박집은 대대손손 물려받아야죠. 내 반찬 더럽다고 못 먹는 애가 무슨 식당을 물려받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더라고요. 그 후 날이 갈수록 저희 식당은 더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공중파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 지역 유명 맛집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식당이 대박나자마자 아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슬슬 승계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요리도 못하잖아. 요즘 남자들이 더 요리 잘해. 그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엄마한테 하나하나 배우면 되지? 내가 그 어려운 대학도 졸업했는데 요리 하나 제대로 못 배우겠어? 나도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 엄마, 근데 여기 연매출 얼마야? 나도 좀 알아두게. 너 어릴 땐 엄마 직업 부끄럽다고 숨기고 그랬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엄마가 제일 알짜배기잖아. 우리 서영이도 얼른 식당 일 배우고 싶대. 엄마도 더 늙기 전에 가르쳐주는 거 어때? 이게 배우기만 하면 척척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도 지금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 이걸 단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야. 자식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서영이가 그러디? 식당 빨리 물려받으라고? 그게 서영이가 엄마랑 화해하고 싶대. 됐다 그래. 내 반찬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친한 척이야? 걔 내 식당 넘보지 말라 그래. 엄마, 화 좀 풀어. 중간에서 내가 난감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리고 이 식당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꾼 식당인데? 그런 마인드로 쉽게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이 요리를 한다고 나서니까 너무 갑작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당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식당 장사라는 게 정말 요리에 애정을 갖지 않는 한 오래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일하느라 몸이 정말 고되니까요. 딱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돈만 생각하고 식당 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마인드로 오래 버티기 힘들 게 불보듯 뻔했어요. 게다가 제가 늘 대충 감으로 요리를 했다 보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직접 오래 해봐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귀한 며느리께서 전화를 다 주셨네?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드렸잖아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야? 설날에도 전화 한 통화 없다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 그래요? 얼른 드셔야지. 요즘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반찬 필요 없다며?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시간 나실 때 오세요. 됐어. 비밀번호는 사생